머리 빠진다. 대충 살자.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말고. 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평 작가님의 산문집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출판사는 북그럼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피곤하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참 속상합니다. 이 책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국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 2, 3부에서의 글들입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프롤로그. 잘 살아온 게 맞을까요? 지하철에서 노래를 듣다 무심코 전화번호부를 들어가 봤습니다. 500여 명의 번호가 등록돼 있더군요. 세상을 살아오며 쌓아온 재산이고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라고 믿어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좀 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공허를 덜어주는 장식용일 뿐. 정작 사람의 정을 찾고자 한다면 고요함을 느끼다 못해 괴리감부터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모조리 삭제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라면 잘 살아온 게 맞을까요?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전부터 가지게 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번호를 바꿉니다. 변경된 번호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휴대폰 가게 사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듯 은근한 미소를 짓는 그 남성을 뒤로 한 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남을 사람은 다 남습니다. 정말 남을 사람은 남더라고요. 대개 학창시절에 끈끈한 우정이 남아있는 친구들 위주로 말입니다. 학창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하고 나서도 만나게 됩니다. 나 빼고 비정상이라고 저장해 놓은 단체 대화방이 하나 있는데 그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면 고3 시절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른 나로 연기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 만남. 온전한 나 자신으로 대해도 불안함이 없는 자리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들과는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아르바이트나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 혹은 직장 동료들까지 그들에게서는 위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느껴지는 벽이 있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가면을 쓰고 만난 사이라 그런지 상호간 친절함 속에 피어난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그 속에서 나다움을 찾고 공존하는 법.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이나 공부만 하면 되지 관계까지 신경 써야 될 일인가요? 어느새 가까운 사람들 연락마저 귀찮아지고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요즘이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되뇌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퇴사하거나 대학교 졸업하면 거의 안 볼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만 찾다가 먼 훗날 외톨이가 되면 어쩌지? 막역지기들에게 다소 의존적인데 이러한 삶도 건강한 걸까? 무례한 사람들에게 난 이대로 잘 대처하고 있나? 해서 다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겠다. 연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허울만 근사한 관계는 동창회 때나 계속 만나고 만남에 대한 일정한 행동 규범을 세워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관계 정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정리.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이는 현재의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일부. 좁혀지는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실망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뭘 바라기보다는 미리 짐작하는 습관부터 갖게 된다. 이를테면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걔가 또 그런 짓을 저질렀다더라. 정도? 더 이상 힘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소중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기란 나다워지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방향이 얼추 비슷하고 언어의 농도, 깊이가 같은 사람을 만나기라. 막역한 직이라든가 한 배에서 나온 혈육조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 가장 무심한 사람으로 살아보려는 찰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신세 한탄을 마구 늘어놓는 내용이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구제를 말렸다는 속담 어디 하나 틀린 것 없다면서 말이다.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감정을 배제한 채 그런 말을 건넸던 것 같다. 너의 심정에 동감하는 바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괴로움이 어디 이거 하나뿐일까? 혼자 끙끙 앓으며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하지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고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자. 그저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에 내 생각을 맡기는 것.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의 촉을 세우도록 하자. 그렇게 필요할 때만 알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 사람에 대해 30리 이상 앞질러 생각하지 않는 것. 타인의 언행을 무던히 넘기고 신경 쓰지 않는 것.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뒷받침하고자 종종 쓰는 혼잣말 내지 화법을 제시한다. 그랬구나. 알게 뭐람. 최대한 영혼 없이 말하는 게 포인트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감춰진 의도를 찾지 않는다. 10사람이 있다면 10개의 세계가 있다 여기면서 되도록 세계관 충돌을 피한다. 다음은 어쩌라고. 그건 네 사정이고. 최대한 싸가지 없이 굴어야 한다. 남일에 간섭하지도 그렇다고 충고하지도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 저주를 퍼붓는 행위조차 스스로를 지옥으로 내모는 거란 사실을 알면서 말이다. 스스로의 정신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남들은 생각보다 내게 관심이 없다. 나도 관심 없다. 눈치 그만 보고 나를 진정 사랑하자. 소중한 사람에겐 정말 소중히 대해줄 것. 그 선배랑 더 이상 가까이 못 지내겠더라. 술버릇이 무척 안 좋은 지인이 한 명 있다. 술잔을 기울이는 횟수보다 다른 테이블과 시비 끝에 핀 담뱃개비가 더 많으니 말 다 했지. 하루는 내게 부탁을 하더라. 야, 내가 술을 자제 못하는 것 같으면 네가 좀 말려줘. 경찰 되는 게 꿈인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면 아예 술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 굳이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또 뭐야? 답답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돌아온 건 헤드록. 그리고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잔뜩 화를 내더니 심한 말과 함께 뒤를 돌아섰다. 벙찐 표정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가는 길은 냉담했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새로이 이성을 찾았다. 어떤 관계든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알고 지냈으니까 이렇게 편히 대해도 상관없겠지?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정작 본인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불같이 화를 낼 거면서.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지만 유지될 수 있다.
아래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말이다. 첫째, 타인 간에는 일정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 둘째, 가까운 사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 이를 명심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야만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선이라도 그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전부 오래된 관계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따위 생각은 어디서 흘러나온 걸까? 그 어떤 이유로도 감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좋은 사람이었기에, 당신을 그만큼 믿은 사람이었기에 몇 번의 무례함을 이해해 준 것뿐이다. 소중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지 마라.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하나 둘 쓰레기 말을 통 안에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 없는 관계가 된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대해도 무방한 사람이라 여기며 고충을 마음대로 털어놓아선 안 된다. 소중한 사람과는 소중한 이야기만, 좋은 사람과는 좋은 말만 공유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 말고 그러한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 이해해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떠한 장난에도 잘 웃어넘기던 친구가 욕지거리와 함께 돌연 관계를 끊자고 선언했을 때 오늘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다시 연락을 해볼까? 나 때문은 아니겠지? 부디 그런 생각 말기를. 이번만큼은 제발 그 친구의 의사에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화를 주체 못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이번 결정을 하는데 그간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온 것일 테니 말이다. 사실 무슨 변명을 하든 상관없이 그의 결정은 변함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속넓은 네가 이해해줘라. 이 말은 마치 그렇게 들리지 않는가? 앞으로 미안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잘 부탁해. 본디 관계란 쌍방향적이다.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게 맞다. 관계를 맺는 일이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니까. 단 예외는 있다. 감히 다 갚을 수 없는 것들. 은혜와 조력으로 비롯된 마음들. 묵은 빚은 발걸음으로 갚는다고 했나? 그런 경우 된 사람이라면 정으로 온 진심을 다하더라. 이런 관계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느낀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조그마한 도움에도 생색부터 내는 사람들. 틀렸다. 틀려도 아주 단단히 틀린 것 같다. 관계에 대해 다시금 교육받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인간성이라면 오래 관계를 지속하기 글렀다. 부디 그런 사람이 당신의 곁을 살아간다면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길. 다정하지만 때론 냉정하게 작별 인사하기 바란다. 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으니 이 정도 선까지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익숙한 사이를 방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깊어질수록 상처받는다. 상처받아도 돌아설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면 인생은 정말 지옥과도 같을 테니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은 나 스스로가 보호하고 책임지며 대변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변화를 기대했다면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본인만 볼 수 있을 거다. 상황 수습에만 재빠른 사람에게 뭘 기대하지 마라. 다음번에도 같은 실수로 나를 돌아버리게 할 사람이다. 애초부터 내 말은 아웃 오브 안중이었고 타협 자체가 불가한 사람이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자. 정형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관계 속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주 원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내 문제점에 순응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는 데 있다. 난 원래부터 소심한 사람이야. 그러니 발언권이 적은 건 당연해.
하지만 인생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부터 생은 현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마음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거나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순간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거나 죽음이 다다랐을 때뿐이니. 대신 그 전까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만남의 순간을 선물이라 여기며 후회 없이 아껴주자. 하지만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순간도 분명 찾아오겠지. 그런데도 또다시 행복해질 수 있으니. 단지 이전과 다른 행복으로, 다른 웃음으로, 다른 기쁨으로. 어차피 행복은 당신과 함께일 테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자.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꼭 행복부터 하자. 만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괜찮다. 거창하게 아니라 소박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어떻게 확실하게 행복해지느냐. 하고자 하는 의지. 바로 그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저마다 설명서가 다르다. 다혈질이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가 제법 되는 사람이다. 이런 나를 보고 걱정 어린 충고를 건넨다. 조금은 성격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게 하다가 모두 너를 떠나고 말 거라고 한다. 구태여 답을 하기 싫었지만 방명록 정도 남길 수 있다면 이렇게 적고 나올 것이다. 분명 내 성질이 괴팍한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려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갔을 때 얻는 것. 이를 진정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함께해서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다. 반면 나처럼 구애받는 것을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며 반기를 들지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저마다 설명서가 달라서 섣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읽는 방법 또한 제각각이기에 달리 설명이 필요 없다. 행복에 대해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행복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을 존중하는 자세와 행복해지는 법은 늘 공존해야만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충고보다 마음으로 와닿는 건 위로.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건 관여하지 않는 배려의 마음이다. 일상 속 여전히 내 행복을 챙겨주던 사람. 우리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 돼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고 대단하다. 한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피해 안 주며 최대한 둥글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인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래서 참 신기하다. 고작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기만 해도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뤄지니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면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한다.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강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하지만 그런 삶이 왠지 조금 걱정된다. 그러다 내 소싯적 친구들과 영영 낯설어지면 어떡해. 설령 그 연결고리가 현재는 많이 녹슬었고 뭔가 많이 안 맞아도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중한 사람들. 글의 첫 부분에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글의 마무리처럼 오래도록 헤어지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니 아닐까? 일상 속 여전히 내 행복을 챙겨주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잘 지내고 싶은 바람이다. 2부.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내 자리 찾기. 최대한 단순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놓이게 된 건 단 한순간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어도 난 너에게 분명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과
고슴도치처럼 좋고 싫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이러한 점에서 결코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다. 넌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멀어진 거야. 이 한마디로 사실을 정리해주고 싶었지만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넌 내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런 설명조차 불필요한 것이니까. 그래, 너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어. 너의 잘못이라고는 맞지도 않는 사람과 여태 가까운 사람인 척 했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소중한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것 뿐이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주고 우린 시절에 맞게 살아갈 뿐이다.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붓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가? 미니멀 라이프. 불필요한 약속이나 감정은 최대한 줄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과 일들로 삶을 채워가자. 최대한 단순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그러니 나 좋다는 사람들만 챙기자. 쓸데없는 곳에서 감정 소비 말고. 그럴 여유조차 아쉬운 인생이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노동요로는 반복적이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노래들이 제격이다. 술을 진탕 마시고 일어나서 머리가 띵할 때면 500원짜리 캔 음료 갈아 마신 배가 딱이다. 무식하게 마셔대고 도로 개워낼 때 자잘하지만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다. 부모님이나 동네 친구들에게서조차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회식이나 공식 술자리에서 2, 3차쯤 왔으면 술을 몰래 버려도 아무도 눈치 못 챈다는 것. 구석자리면 더 좋다. 심지어 여러 번 잔을 부딪힌 후에도 잘 모른다. 그런데 이후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긴다. 다음날 아침까지 달린 사람들과 국밥을 먹고 나면 원치 않는 이미지가 박혀있다. 이를테면 쟤는 5병 이상을 비워도 거뜬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자꾸 귀찮게 불러낸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자꾸 귀찮게 불러낸다. 적당히 마시고 싶어도 야, 잘 마시면서 너 왜 자꾸 빼?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압박 섞인 걱정을 해주더라. 아니요, 별일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아무튼 분위기 흐리는 놈이라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 영 불안하다. 가령 이런 느낌일 것이다. 10번 못하다 1번 잘하면 재평가를 받고 10번 잘하다 1번 잘못하면 다시 받다는 이런 얻어걸리는 듯한 평가 심리. 처음부터 너무 과한 컨셉을 잡았나 싶다. 눈치 있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눈치 없게 대한다. 그때 내가 조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요즘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조금 더 눈치 없는 선택을 했더라면 난 지금 되게 편히 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이다. 조금은 강단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싸가지 없어 보일지라도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해져야 한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사회생활 잘하는 법.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르게 살 필요가 있다. 우린 우리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눈치를 잘 보는 것은 필수 처세술이지만 반대로 나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일이기도 하다. 삶이 사라지면 타인으로부터 정이 내려온 일련의 가치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진다. 무엇을 위해 우린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가? 대한민국은 눈치 과잉 사회. 물론 그것이 우리의 탓은 아니지만 마음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도의적 책임은 있다. 행복을 지키지 못한 자, 침해하려는 자, 모두 유죄란 뜻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잘하기 위해서라도 무례한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굴해지지 말자.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자. 아첨하지 말자. 그나저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시간 없어서 자기 개발 못한다는 거 있잖아. 그거 다 핑계다? 야, 하루에 5시간 남짓 자가면서 노력해봐. 못할 거 없지. 안 그래?
그럼 내 몸속에 암이 하나 생겨 있겠지. 지금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암과 질병 암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남의 인생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분명 시대와 사람을 초월하는 것이다.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자꾸만 안정을 추구한다. 도전하기엔 몸과 마음이 이미 슬럼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지쳐간다 자꾸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처를 주다니 이거 참. 타인은 타인을 모른다. 끝끝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반목은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 감정이 섞여 있다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줍지 않은 조언 대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건 어떨까? 이해 말고 존중의 태도로 말이다. 진정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들었으니까. 동료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을 사람이 아니라면 입을 그만 닫고 있는 편이 나은 것 같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오히려 독이다. 사람은 만나봐야 안다. 그 사람에 대해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끝까지 모르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불가항력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 그러한 성질만 놓고 보면 말이다. 사람 일이란 애초부터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일이라 우리가 전혀 힘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 서핑을 하다 큰 파도를 만나 먼 바다에 체류를 하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언제 구조될지 모른다. 지금 상황에는 되도록 힘을 쓰지 않고 서핑보드 위에서 힘 빼고 누워 중심을 잡는 것만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 아닐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인간 동력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오히려 생존하는 것에 있어 독이 되는 게 아닐까 싶다. 사람 일도 마찬가지인 거다. 신뢰 가능한 사람이라며 안전하게 검증해 두었는데 어느 날 매섭게 찾아온 파도처럼 당신을 뒤통수 치고 달아나 버렸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 사람 하나로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는 일은 단지 나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는 소리다. 별 쓸모없는 일에 감정 낭비하지 말자. 사랑은 국어라는 것이 아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토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휴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정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일이었구나. 미리 알았다면 난 왜 그토록 누군가에게 진심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나. 꼭 누군가 옆에 있어주지 않아도 오롯이 행복할 수 있는데 말이다. 기대와 진심에 비해 초라한 보답이 오늘의 흥을 와장창 깨버렸다. 그런데도 한 가지 걸기를 할 수 있다면 난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진심이 돼볼 테다. 타인과 나 자신의 삶에서 절대적인 선을 긋고 살 것이다. 잘 알았으니 난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타인을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외로워져 갔다.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지만 대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니까. 사랑받는 것은 무척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랑을 갈구할 만큼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을 아끼고 사랑하길 바란다.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예쁜 말을 해주거나 힘들 때 한 번씩 사고 싶었던 것을 사면서 말이다. 머리 빠진다. 대충 살자.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말고. 점심을 먹고 복사집에 리포트를 출력하러 갔을 때였다. 한창 손님으로 붐비는 시간대라 별수 없이 줄 서서 기다려야 했을 때였을 거다. 옆에 친구가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런 말을 건네더라. 야, 저 신발 봐 저거. 저거 발렌시아가 아니야? 와, 못해도 100만 원은 할 텐데. 그렇구나.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순간 현자 타임이 와버렸다. 행사가 500원 콩나물 묶음을 보고 좋아한 나는 뭔가
저 사람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내 2달치 생활비를 저리 쓴 걸까? 상대적 박탈감으로 머릿속이 텅 빈 기분이었다. 경제적으로 열등한 상황에 직면하여 삶 자체가 무력하게 쓸렸다고 할까? 처한 현실에 의해 제한받고 소소한 행복에서 버려져 비로소 희망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헝클어진 마음을 한참을 정리해봐도 통제력 잃은 마음은 한참을 미친놈처럼 쏟아내기만 할 뿐이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뭘 뺏긴 적도 없는데 뺏긴 듯한 느낌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 그 누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이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에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출되는 사람들의 소식, 이를테면 서로 다른 환경, 신체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얽혀서 불평등한 감정이 공급되도록 조성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옆 친구에 의해 명품 신발을 보게 된 것처럼 말이다. 호기심의 발동과 비교의식이 서로 공존하면서 감정적으로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그 실체다. 그렇다면 이대로 넋놓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 분명 그건 아닐 거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둘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인 상황에서 결코 발생할 수 없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생명의 유한 앞에서 무병장수한 일을 부러워할 수 있는 일이고 평범하지만 화목한 이들을 부러워할 수 있다. 상위 계층에 진입할수록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에 판단되도록 누구에게나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뿐이다. 혹여 상대적인 것에 마음이 억눌릴 때는 위 사실을 기억하며 나라는 기준을 다시금 단단히 다져보자. 어떤 불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마음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입장 차이를 공고히 해두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상대적 박탈감의 성질에 대해 못 박아둘 게 있다면 상대성을 넘어 단지 일시적이라는 사실까지 기억해두면 정신건강에 좋다. 가령 그러한 것이다. 한 끼 식사에 10,000원이 넘어가는 걸 경계하는 자신이 문득 싫어지다가도 막상 밥 먹다 보면 유튜브 영상에 희희낙낙거리는 자신에게 잊혀 그랬었던가? 감정이 무뎌진다. 이렇듯 박탈감을 극복하려면 그 실체와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해보면 큰 도움이 된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내면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당신은 결코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보다 상위 가치의 사람이고 소중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긴 인생을 살아내면 상처 없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겠지만 자신을 끝끝내 잃지 않도록 사는 동안 처절히 노력하자. 자신을 지키는 것,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3부. 소소하지만 단단한 행복.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소중하게 살아요. 그 좋은 시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엔 청춘은 내게 너무 불안했다. 엄청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널렸을 거라는 사실이 날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다 취업 전선까지 밀리면 어쩌나. 막연한 두려움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없다고 믿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 같다. 나의 삶에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세상일지라도 나 자신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법. 여행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그런 여행이라면 일정이 별로 없는 느긋한 여행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는 일부러 시간 내서 타고까지 왔는데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봐 라고 하는데 그런 여행은 싫다. 설령 2번 다시 오기 힘든 장소에 왔을지라도 내 맘대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말이다. 기왕이면 노을이 예쁜 해변 같은 곳이 좋겠다.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일상 밖으로 오느라 지친 몸을 어서 침대로, 옆에는 향내 좋은 꽃을 두고 단잠을 자고 싶다. 깨고 나면 아침 커피를 마셔볼 예정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매번 힘이 들 때마다 여행을 떠날 순 없는 노릇이니 이 방법도 마냥 쓸모있는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나만의 공간을 아늑하게 꾸며보면서 말이다. 대내외적으로 나부터 행복해지는 방법.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20대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이제 너도 다 큰 성인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해. 정작 그러면서 뭘 도전하려고 하면 한사코 말리지. 20대 중후반이 솔직히 많은 나이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30살이 되기 전에 뭔가 이뤄내지 못하면 패배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열정만 뺏는 레이스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안타깝다. 주변 상황이 녹록지 못할 때 나부터 행복해지기. 그 첫 시작은 어쩌면 마음을 굳게 먹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까진 말이다. 세상은 언제나 참신한 방법으로 우릴 쉽게 괴롭혔으니까. 그럴수록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을 걷는 만큼 오롯이 선택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뭘 이루고자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바뀌어가는 것뿐이다. 누구나 동일한 시기를 사는 것도 아닌데 이때가 지나면 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에 주눅들 필요 전혀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쭉 오직 자신으로부터 인생이 결정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자. 끊임없이 오직 현재만을 위해서. 어둑한 너의 미래 속 찬란한 빛 한 줄기를 잡는 법. 그리고 나부터 행복해지는 것.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때 기다렸다는 듯 하나씩 실현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근거로 서너 가지 이상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해내고 있다. 사람 관계나 마음의 일이 어찌 한 번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자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돈이라는 가치로 한숨에 정의 내리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런 거 개의치 않은 채 잘하고 있다고만 믿자. 과일의 씨앗이 몇 개 들었는지 알 수 있어도 그 씨앗에서 과일이 얼마나 열릴지 그 누구도 모르는 법이니 말이다. 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 열매를 한 입 베어물고 어디론가 멀리 던져버리자.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잘하고 있다는 말의 참뜻은 덜 잘하고 있어도 천천히 잘 되어가는 중이니까. 다짐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스스로를 향한 응원과 위로라고 생각해도 좋다. 애써 말에 객관을 세우지 말고 의구심마저 품지 않으면서 나아가자. 잘했다. 더 잘 될 것이다. 삶의 목적은 완벽이 아닌 행복에 있는 것.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늘 성공만 할 수 있겠어요? 잘 이겨내는 상상 몇 번 하면서 견뎌내다 보면 하루하루 달라져 있는 게 일반적인 삶인 거죠. 당신의 미래도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당신의 여러 모습에 관해서도 말해요. 잘 해낼 거라 믿어요. 2년 동안 과연 난 뭘 해냈을까?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분명하게 잡히는 생각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뭔가를 성취해낸 기억은 있는 듯해요. 넌지시 웃음 지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여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럴까요? 한 줄기 햇살 같은 성공 뒤에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고 나면 우울함이 익숙해진다고 하네요. 그러한 감정은 사람을 한없이 슬프게 하기보다 공허함과 조작된 기억을 앞서서 선물한대요.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그간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을 느껴온 것이 뭐 때문일지, 아쉬움이 겹쳐져 유독 우울한 감정에 쉽게 피로해진 건 아닌지, 그래서 나는 여태 얼마나 성장했을까? 자조적일 만큼 한숨만 내뱉고 있는 건 아닐지에 관해서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인지요.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첫째, 당신의 미소는 누군가에게 성공적인 미래를 연상하게끔 해요. 둘째,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여전히 얼굴에 배어 있어요. 요즘처럼 힘든 때일수록 희망을 품고 사는 버릇을 가지기로 해요. 온종일 눈보라가 매섭게 치는 때에 사냥꾼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듯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호련히 들어가선 예쁜 상상들을 장작 삼아 시련을 견뎌내봐요. 마음을 녹이며 아픈 기억을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말이에요. 잘할 수 있죠?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눈보라가 친 뒤에 날씨가 흐려지는 것도 지나고 나면 잠시일 뿐, 이어서 맑은 하늘이 세상을 반기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 앞에서 그저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모든 건 지나는 시간 앞에 그저 무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쯤 저 날씨처럼 나도 괜찮아질까? 한숨 내쉬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상황은 최악일지 몰라도 예쁜 무지개가 펼쳐질 것을 생각하면 이내 우리 모습은 샤랄라랄랄라 밝게 빛날 테니 말이에요. 저기 봐요. 하늘이 참 예뻐요. 눈보라도 그쳤네요. 받아요. 예쁜 선물. 완벽하게 일하려고 나 혼자 고장나지 말자. 완벽하게 하려고 스스로 압박받지 말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안중에도 없다. 왜냐하면 내게 일을 넘겨준 사람들 또한 누군가에게 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제때 넘겨주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니 괜히 나 혼자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내 일이 아닌 건 뭐든 적당히. 난 오늘부터 투철한 개인주의로 무장하기로 했다. 난 그동안 일을 할 때 어느 순간이든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가짐을 달고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일을 적당히 하는 저 선배보다 못한 대접을 받더라. 매번 그런 점이 불만이었다. 하루는 그 선배의 마감을 도와주고 술을 한잔할 기회가 생겼는데 너는 융통성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조언해 주더라. 야, 너는 행동이 굼뜨지 않아서 좋은데 어딘지 모르게 어설퍼. 뭐든 계산하지 않고 달려드는 자세가 문제야. 생각해봐. 저 사람들도 월급 받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일에 대해 애착이 많아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 지들도 욕먹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만 하면서 살아가. 사회생활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진면모를 보여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지 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분 보여주기식 업무도 필요한 거야. 시작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어설프게 표출해낸 열의는 잦은 실수를 불러와서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민폐를 끼칠 뿐이다. 아예 잘할 거면 모난 곳 없이 다 잘하거나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남들처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대인관계다.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실수로 번질 때가 간혹 있다. 경거망동에서 나쁜 인상을 심어지지 않길 주의하자. 그리고 진짜 내 일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기로 하자. 소모품을 자처하거나 스스로 고장나지 말자는 소리다. 진정 내 열정을 쏟아야 할 곳은 정해져 있다. 우리 몸은 튼튼한 무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영민하게 살아야 한다.